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오픈소스 생태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드디어 한국말이 나와서 좀 더 마음 편히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뭐 AI 관련된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뭐 텐서플로우, 뭐 카페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잖아요. 또 논문들이 새로 나오면 또 오픈소스로 바로바로 구현이 돼서 또 요새 이렇게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오픈 소스가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인더스트리에 또 오픈 소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생태계가 구성돼야 되고 어떤 게 필요한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앞선 키노트 스피커 분들과 같이 소개가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제가 스스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오픈 소스를 처음에 만들게 됐고요. 사실은 이 제플린이라는 오픈 소스를 처음에 뭐 이거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어떤 굉장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회사에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필요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국내에도 해외에도 되게 많은 이제 분들이 잘 사용을 해주고 계시고요. 이거 혹시 잘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또 저는 또 제프리라는 조그만한 이제 스타트업의 그 공동 창업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처럼 작은 회사에서 또 살아남거나 또는 작은 회사에서 이 인더스트리에 큰 임팩트를 미치는 방법들이 많지 않은데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를 통해서 그거를 달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 과정도 한번 재밌게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파치 제플린이라는 이 오픈 소스를 아마 여기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이 오픈 소스를 소개하는 게 오늘의 뭔가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건지 대충 한 번은 이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데이터 분석가들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이제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해주고 인터랙티브한 이제 분석 환경을 제공해주는 툴인데 이 툴에 물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뭐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툴이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픈 소스로 이걸 처음에 개발을 했고 사실 여기에 이 툴의 그 전 세계 첫 번째 사용자분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만들었을 때 이제 저희 사무실에 막 오셔가지고 막 보고 고쳐달라고 엄청 옆에서 이제 어, 압력을 푸시를 했던 분도 그 비트인의 김상훈 님도 여기 오셨고 이런 오픈 소스를 통해서 사실은 저희 그 작은 회사가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었는데 이 오픈 소스가 지금 현재 상태를 뭐 간략히 보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전 세계 260명 넘는 이제 분들이 컨트리뷰션을 여태까지 해주셨고요. 저도 260명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이렇게 오픈소스 뭐 상을 주는 이런 오픈소스 상 이런 데서도 이제 뭐 아파치 스팍 또는 텐서플로우 이런 이렇게 되게 굉장히 쟁쟁한 다른 오픈소스와 같이 이제 나란히 또 수상을 이렇게 몇 년 연속 했었, 했었습니다. 또 여기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로고들이나 다른 회사 뭐 제품들 이게 광고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픈소스 생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제가 로고나 다른 회사 그 제품 이름 이런 걸 많이 앞으로 더 언급을 할 텐데요. 예를 들면은 이 오픈소스 그 제플린이란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로서 물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쓸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 중에 하나고요. 저희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호트넉스라는 회사도 제플린을 자사 제품에 탑재를 해서 또 패키지를 해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아마존도 EMR이라는 서비스가 있죠. 아마존의 굉장히 많은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그 안에 이제 또 제플린을 이용할 수 있게 돼 있고 애저도
애저에 이제 제플린을 선택을 해서 또 실행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오라클 뭐 데이터 클라우드인가 그 제품의 인터페이스로 또 제플린을 활용을 하고 있고, 큐벌이라는 회사도 제플린을 탑재하고 뭐 메소스피어, 주주, 뭐 IBM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여기 나열되지 않은 회사들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또 제플린을 가지고 이렇게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그 제플린이랑 오픈 소스를 시작을 하지 않았거나 또는 제플린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오픈 소스로 하지 않았다면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것 같고, 또 이 전 슬라이드에서 나왔던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이용하는 이런 기술을 만들 기회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오픈 소스의 어떤 점이 장점, 이런 걸 가능하게 한 장점이고 또 어떤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지 한번 보면은요, 사실은 오픈 소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그냥 소스 코드가 공개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통 오픈 소스 프로젝트들은 뭐 흔히 사용하는 라이센스들이 있죠. 뭐 아파치, MIT, BSD, 뭐 GPL 이런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뭐 수정도 할 수 있고 배포도 할 수 있는 이런 라이센스로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하면은 오픈 소스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요거는 아이고 이렇게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거는 사실 오픈 소스의 굉장히 작은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 그래서 소스 코드만 공개했다고 프로젝트가 완성이 돼서 또는 프로젝트가 되게 큰 임팩트를 뭔가 산업에 미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오픈 소스 주변에 이런 생태계를, 굉장히 건강한 생태계를 구성을 해야지만 이 오픈 소스가 제대로 값어치를 하고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생태계를 한번, 어떤 생태계 구성원들이 있고 또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 작용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이 구성원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일단 첫 번째로는 당연히 오픈 소스 이제 생각을 하면은 개발자들이 있죠. 오픈 소스 커미터들, 컨트리뷰터들. 그래서 코드 컨트리뷰션 하는 개발자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가장 또 중요한 오픈 소스의 그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전 세계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프로젝트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그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이 가장 이제 오픈 소스가 큰 역할, 큰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요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픈 소스가 이제 개발자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은 개발자들이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사실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 경험 같은 경우는 저희는 사실은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제플린 오픈 소스를 하고 그 다음에 커머셜 버전을 만들어서 이제 좀 더 기능을 붙여서 제플린 오픈 소스 버전에 없는 유료 버전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팔아야겠다 회사에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픈 소스 커뮤니티의 개발자 이제 커뮤니티가 이렇게 액티비티가 높아지면서 이 개발 속도가 너무 빨라져서 저희 커머셜 프로덕트가 따라가기가 오히려 더 힘들 정도로 이제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개발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퀄리티나 어떤 되게 챌린지가 있었을 때, 어떤 되게 재밌는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거를 되게 좋은 방법으로 풀어내서, 이런 개발 관련해서는 오픈 소스가 굉장히 이제 좋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발 커뮤니티는 뭐 보통 메일링 리스트, 뭐 깃허브에서도 뭐 리뷰도 하고 커멘트도 달고, 또는 어떤 오픈 소스는 뭐 슬랙에 이제 방을 만들어서 뭐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런 커뮤니티가 커진다는, 개발 커뮤니티가 커진다는 느낌을, 또는 그런 어느 언제 개발 커뮤니티가 성장을 하느냐 이런 걸 예를 들어서 지표로 만약에 얘기를 하자면은 측정 기준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기존 커미터들이 이제 새로운 커미터들을 이렇게 리크루트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커뮤니티가 커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개발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도 있죠. 그래서 사용자들도 역할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용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은 뭐 예를 들면 버그 리포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커뮤니티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제일 이제 놀라웠던 거는, 사실은 제플린은 저는
개발자 또는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엔지니어들을 위한 툴로 생각을 하고 만들었는데 사용자들이 자꾸 공유해주는 사용 유즈 케이스가 넌 엔지니어,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아닌 사람들이 사용하는 유즈 케이스를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쪽 관련된 기능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사용자가 오히려 프로덕의 뭔가 방향들을 또 좋은 방향을 제시를 해주는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커뮤니티는 예를 들어서 사용 이렇게 메일링 리스트나 뭐 게시판, 뭐 스택 오버플로우 이런 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사용자들이 서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기 시작할 때가 이제 사용자 커뮤니티가 제대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신호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질문을 하고 개발자가 답변을 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점이 되면은 사용자끼리 질문과 답변을 이제 오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이제 그 커뮤니티가 성장을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구성 요소 중에 하나로는 이제 다른 프로젝트, 뭐 예를 들어서 서드 파티 프로젝트가 있죠. 제플린 같은 경우는 이제 분석을 위한 그 백엔드 테크놀로지를 플러그인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아파치 스파크 아니면은 뭐 파이썬 이런 프로젝트들이랑 이제 인테그레이션을 해야 되고 이런 프로젝트들이랑 같이 코어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플링크라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프로젝트 사람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악수하다가 우리가 인테그레이션 해보자 해서 거기 이제 사무실에 비행기 타고 가서 1박 2일로 이제 같이 옆에서 코딩을 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함으로써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랑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마지막 이제 그 생태계 구성 요소는 또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이게 회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픈 소스가 꼭 상업화랑 반대되는 개념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픈 소스가 상업화랑 저는 더 이렇게 잘 온라인이 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비즈니스가 오픈 소스 주변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비즈니스들이 생겨날 수 있고 저희도 제플린 만들고 나서 처음에는 오픈 소스로 하고 이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기능을 붙여서 상업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저희가 상업화를 하기도 전에 다른 회사가 제품을 만든 걸 먼저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오픈 소스가 또 비즈니스와 또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오픈 소스를 이용해서 다른 어떤 회사가 비즈니스를 만들 때 이제 이런 그 생태계의 이 구성 요소가 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의 이제 생태계인데 자연의 생태계들은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에너지도 순환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먹이 사슬이 또 있죠. 그래서 에너지도 뭐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뭐 나무도 키우고 온도도 따뜻하게 하고 뭐 식물도 자라고 식물을 먹고 사는 동물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순환하는 자연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생태계가 막 뉴스에서 뭐 환경 오염 때문에 파괴됐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면 어떤 한 부분이라도 이제 작동을 안 하면은 이 개가 시스템이 망가지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픈 소스도 소스 코드만 이제 딸랑 오픈을 하면은 그게 잘 동작하는 게 아니라 오픈 소스 주변에 뭐 예를 들면 사용자도 있어야 되고 개발자 커뮤니티도 있어야 되고 아까 또 프로젝트가 또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랑 또 코업도 굉장히 잘해야 되고 또 오픈 소스를 하는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과도 관계가 좋고 또 서포트를 굉장히 잘해줘서 이 생태계를 이제 건강하고 되게 풍부하게 유지를 해야지 이 프로젝트도 궁극적으로는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플린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실제로 이제 경험했던 사례들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지금 뭐 이번 달, 저번 달에 발생했던 했던 이제 개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어떤 분이 어, 혁진님이죠. 권혁진님이 이제 한국의 분이죠. 어떤 기능을 이제 컨트리뷰션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른 이제 개발자가 예를 들면은 뭐 커멘트를 한 거죠. 이런 것 좀 생각해봤냐, 아니면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서로 리뷰도 해주고 또 리뷰 다 끝나고 이제
이거 뭔가 코드 좋다, 이제 이거 커밋하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이분은 또 사용자죠. 사용자가 나 이 기능 되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릴리즈 됐으면 좋겠다. 또 다른 분도 이거 기능 만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제 사용자 개발자들끼리만 인터랙션 하는 게 아니라 또 사용자들도 여기에서 인터랙션을 하고 이렇게 이제 상호작용이 사실은 그 생태계 그 구성 요소들 또는 구성원들 간의 상호작용이 그 생태계를 어,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오픈소스도 개발자 간 또는 개발자와 사용자 간에 이렇게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익숙하시죠. 여기 만약에 개발자가 계시다면은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 다른 예는 하나는 이제 이 호트넉스라는 회사가 뭐 물론 저희 회사랑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뭐 파트너도 아니고 뭐 관계가 없지만 저희 회사랑은 이 제플린이라는 오픈 소스를 통해서 관계를 간접적으로 맺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도 제플린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회사고 호트넉스라는 회사도 제플린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컨트리뷰션을 한 사람 목록인데요. 여기에 요거는 이제 제플린의 컨트리뷰터 목록 중에 이제 탑 4명만 뽑은 건데요. 이 왼쪽에 2명은 저희 회사에서 컨트리뷰션 한 사람이고 오른쪽에 2명은 사실 호트넉스에서 컨트리뷰션 한 사람입니다. 저희도 제플린이 잘 돼야 저희 제품도 뭔가 비즈니스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저희도 컨트리뷰션을 하지만 호트넉스라는 회사도 제플린이 잘 돼야지 자기 제품이 또 잘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컨트리뷰션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플린이라는 어떤 오픈소스 하나를 매개로 이렇게 서로 다른 회사가 이제 공동의 이익을 취하는 거죠. 저희도 이분들이 컨트리뷰션을 해줘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은 거고 이 회사도 아마 저희 회사에서 컨트리뷰션 하는 거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하진 않고 오프라인에서도 직접 이제 만나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예를 들면은 이 호트넥스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좋다 해서 만나서 사무실에서 얘기도 하고 뭐 앞으로 로드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뭐 너네 사용자들은 어떤 뭐 피드백이 있냐고, 우리 사용자들은 어떤 피드백을 줬다. 이렇게 피드백도 공유를 하고 로드맵도 서로 공유를 하고 해서 실제로는 되게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만나서 굉장히 친한 이제 프로젝트를 계기로 이제 되게 친한 관계가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제가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초기에 이런 뜬금없는 메일을 받았어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어떤 분이 이제 아무 내용 없이 이 사진을 딱 요 사진 한 장만 첨부를 해서 보냈거든요. 이 사진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게 노트북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노트북이라는 그 영화의 포스터예요. 제플린이 그 데이터 사이언스 노트북이죠. 그래서 노트북이란 영화 포스터에 남자 여자 주인공이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플린 로고랑 스팍 로고랑을 붙여놓고 이거를 이제 메일로 딱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땡큐라고 하고 메일로 이걸 보내서 너 여기서도 이제 제플린 쓰고 있구나. 스팍이랑 같이 인테그레이션해서 쓰고 있구나. 이때 알았죠. 그냥 알고 있었는데 어, 이 당시는 그냥 알고 있었는데 아까 이전에 나왔던 호트넉스라는 회사랑 이제 회의를 하다가 호트넉스라는 회사가 또 마이크로소프트랑 같이 일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마이크로소프트에 제플린을 가지고 뭘 하려는 팀이 있는데 혹시 같이 회의를 할래?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하니까는 바로 연락을 해서 다음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에서 바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음날 실리콘밸리 와서 또 회의를 하고 그때 또 친해져서 매주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통화를 해서 뭐 로드맵도 조정을 하고 프로젝트 상태도 공유를 하고 이렇게 한 결과 또 어느 날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 이제 제플린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회사에서 굉장히 그 액티브하게 협업을 또 했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예는 이제 아마존 어느 날 보니까 아마존 EMR에 제플린이 이제 메뉴가 들어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제 EMR에서 아마존과 얘기는 직접 하진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제가 또 한 번은 시애틀 갈 일이 있어서 가는 김에 그럼 아마존에 한번 연락을 해볼까 해서 아마존 EMR 팀에 이제
이메일을 보내서 나 시애틀 가는데 혹시 뭐 그냥 얘기 좀 해볼래? 해서 이제 약속을 잡아서 만나게 됐습니다. 만나서 그냥 뭐 아무 사실 아이디어 없이 만나는데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는 하다 보니까 EMR 팀도 EMR이라는 상품을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쓰게 하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고 또 제플린 같은 경우는 좀 부족했던 게 예를 들면 이게 오픈 소스다 보니까는 사용자들이 그냥 데모 아니면 그 트라이얼 같은 걸 해보기 위해서는 이걸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서 실행을 해봐야지만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웹에서 그냥 클릭해서 바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그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공동의 뭔가 이익이 맞아 떨어져서 그러면은 이제 같이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그 실행을 제플린 버튼을 눌러서 실행하면 바로 실행이 되고 그거를 아마존 EMR에서 실행하도록 만들자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 웹사이트가 닫혀 있는데 또 이런 걸 또 몇 개월 동안 아마존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요거는 이제 그 UI 이제 디자인 관련된 컨트리뷰션인데 요거는 또 얘기가 저도 또 신기한 게 어느 날을 한번 또 IBM에서 제플린 쓰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된다 문제가 많다 도와달라 해가지고 이제 아마 IBM 그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이제 회의를 하고 뭐 이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끝나고 나오려는데 거기 회의실에 있었던 이제 IBM 분 중에 한 분이 자기 회사 IBM에 그 UX 디자인 팀이 있는데 오픈 소스에 굉장히 관심이 많대요. 보통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오픈 소스에 참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UX 개발자가 있는데 UX 팀이 있는데 UX 디자인 팀에서 오픈 소스 참여에 되게 관심이 많고 제플린이 이렇게 UI를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는 혹시 참여할 수 있냐 그래서 연결해 달라고 해서 이제 UX 디자인 팀이랑 연결을 해서 그러면은 UX 디자인 팀이 이제 UX 뭔가 디자인을 한번 뭐 리서치를 해서 한번 새로운 디자인을 프로포즈를 해보겠다 해서 요거는 이제 IBM의 UI 그 UX 디자인 팀이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한테 뭔가 그 서베이도 하고 리서치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을 한 뭔가 어, 디자인 다큐멘트 중에 일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디자인 팀이랑도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랑 여기 보시다시피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왔던 여러 회사들이랑 같이 컨트리뷰션도 받고 같이 코업도 하고 또 사용자도 굉장히 다양한 회사에 있고 또 예를 들면 다른 프로젝트랑 아까 뭐 플링크 얘기도 잠깐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빅쿼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플린이랑 빅쿼리랑 인테그레이션을 하고 싶었어요. 구글 빅쿼리랑. 그런데 인테그레이션을 저희가 그냥 제가 짤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손 안 대고 코를 풀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제 구글에 메일을 보내서 짜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흔쾌히 인테그레이션 코드를 짜주더라고요. 그래서 구글 빅쿼리 인테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컨트리뷰션을 해줬고 그래서 이렇게 그 오픈소스 주변에 개발자, 사용자, 다른 프로젝트들, 또 다른 회사들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사용하는 회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어, 둘러 이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픈소스 그 파운데이션이라고 써놨는데 얘는 오픈소스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만 역할이 좀 있어서 요거는 조금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을 제가 드리고 만약에 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 구성원 중에 구성원이 예를 들어서 아무도 없고 요 프로젝트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물론 그런 프로젝트들도 있거든요. 또 그런 프로젝트 중에 굉장히 성공한 좋은 프로젝트들도 있습니다. 이런 게 다 없이 그런 프로젝트들은 제 생각에는 원래 뭐를 했어도 될 프로젝트였거든요. 뭐 오픈 소스가 아니어도 심지어는 될 프로젝트였었고 오픈 소스의 장점을 잘 이용을 하고자 한다면은 이런 생태계를 잘 구성을 하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풍부한 생태계가 있으면은 설사 오픈 소스 요 코드 자체에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아니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이 생태계가 훨씬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사실은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뭐
간략하게 뭐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사용자와 개발자 간에도 주고받는 게 있거든요. 서로 뭔가 필요한 걸 주고받고, 예를 들어서 개발자한테 버그 리포트를 주면은 개발자는 이제 신기능을 주는 거죠. 그리고 개발자와 회사 간에도 예를 들면 회사가 컨트리뷰션을 할 수도 있죠. 개발자를. 아니면 개발자를 그 회사가 풀타임으로 뭔가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를 하이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개발자 같은 경우는 회사들이 사용을 하다가 질문이 있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서포트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잘 해주게 됩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랑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픈소스랑 있고, 이런 이제 생태계를 구성을 하고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은 예를 들어서 뭐 제플린 같은 경우는 아파치 파운데이션에 있는데, 뭐 리눅스 파운데이션, 아파치 파운데이션 뭐 등등 굉장히 많죠. 오픈소스 파운데이션들이. 저도 사실은 이 파운데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파운데이션마다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뭐, 뭐 완벽하게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제가 경험한 거로는 제일 큰 게 브랜드인 것 같아요. 오픈소스 파운데이션에 예를 들면 아파치 파운데이션에 있는 프로젝트다, 또는 뭐 리눅스 파운데이션에 있는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그 파운데이션의 뭔가 폴리시 아니면 그들의 신뢰도, 이런 거를 좀, 이런 브랜드를 좀 없는 경우가 있고, 물론 잃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픈 소스 파운데이션에 뭐 해줘야 될 게 또 있기 때문에 잃는 것도 있고, 여기도 이제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실은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코드를 빌드를 하는 거죠. 오픈소스 코드가 이제 가장 코어 뭔가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사실 그 가치가 없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코드가 없이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 어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드는 당연히 중요한 거고, 사실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한다면은 코드를 빌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태계를 빌드하는 거에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이제 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모토거든요. 커뮤니티 오버 코드라는 게 모토인데, 물론 이 말이 코드는 진짜 안 중요하고 커뮤니티가 중요하다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대부분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코드가 당연히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매개체라서 코드가 당연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커뮤니티 오버 코드라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오픈소스의 특징을 굉장히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게 정말 중요한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프트웨어, 저 같은 경우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어,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를 만드는 산업도 있고, 뭐 의료 산업도 있고, 뭐 법률 쪽도 있고, 뭐 굉장히 다양한 산업이 있습니다. 뭐 디자인하는 쪽도 있고. 근데 소프트웨어 개발 쪽에 되게 유니크한 플랫폼이,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이런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플랫폼이 저는 오픈 소스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는 되게 찾아보기 힘든 일하는 프레임워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서로 다른 회사가 코업할 수도 있고, 개발자가 자기 뭔가 재능을 기부를 할 수도 있고, 또 이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사실 다른 산업에서는 찾아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저희가 여기 많은 분들도 아마 소프트웨어 이제 관련된 산업에 있는 걸로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주어진 기회, 이제 소프트웨어 산업에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이용을 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아까 그 처음에 개회할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타트론도 이제 오픈 소스가 되는데요. 그래서 메타트론도 많이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훌륭한 오픈 소스가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